자, 이진유 속 3인곡 본사 4예요. 진행해도 될까요? 추운 겨울 깊어지고 육지는 못 통하니. 계절적 배경 겨울이에요. 뒤로 또 계절이 바뀌긴 해요. 양식도 핍절하거늘 반찬이야 의논하겠으며. 자, 요거 아까 발상 1참수도 모르는데 미적분 어떻게 알아? 바다의 깊이도 모르는데 끝이 늘었지 알겠어? 비슷하죠? 양식도 다 떨어졌는데 먹고 살 양식도 없는데 반찬이 좋고 나쁘고를 말할 처지가 되겠으며. 되죠? 염장도 못 먹는데 어육이야 바라겠느냐. 소금장도 못 먹어요. 자, 염장 소금으로 간을 한 음식 또 못 먹는데 물고기나 육고기를 바랄 수 있겠느냐. 대꾸법. 서만 수십리에 1년초가 희한하다. 요거를 벼가 아니고 그냥 한해살이 풀 이렇게 했네요 보니까. 자, 서만 수십리에 1년초가 희한하다. 아침 저녁 밥도 못 익힐 때 방을 덮이기를 생각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마 땔감 같은 걸 의미하는 걸로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멀리 떨어진 곳이고 화산섬 근처라서 그런가 풀이 자라기가 어려운가 봐요. 나무 같은 것도 보기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땔감을 구하기가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아침 밥, 저녁 밥도 못 해 먹어요. 그러니까 방을 따뜻하게 하기를 생각할 수 있겠느냐, 바랄 수 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자, 땔감도 밥도 제대로 못해. 그러다 보니까 설날 큰 명절에 솥국에 떡을 쑤어 갯물에 절인 배추가 반찬으로 올랐으니. 자, 솥국에 떡 우측에 보시면 고기를 넣지 않고 끓이는 국. 설날인데도 명절이지만 그냥 맹물 떡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닷가에 있는 어쨌든 소금기가 있으니까 갯물에 절인 배추가 반찬으로 올랐으니. 깨끗한 소금이 아니고 더러운 소금에 절인 배추가 반찬으로 올랐으니. 이런 거 열악한 생활 환경이에요. 유배지에서의 생활고를 부각하고 있다. 이해되시죠? 어와 이 몰골은 태어나서 처음 보네. 만원사에도 이런 게 나오긴 하는데 우리 요번 교재에는 그 부분은 빠져 있어요. 한겨울 한여름에도 겨울에 입던 옷을 1년 내내 입는 거지. 그러니까 땀 냄새도 막 나고 이러겠죠? 마치 자신의 모습이 귀신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어와 이 몰골은 태어나 처음 보네. 춘풍 도리화야 못 본다고 상관하겠느냐. 봄바람이 피는 복숭아꽃 백꽃을 못 본다고 상관하겠느냐. 1년초 자체를 보기가 힘들어요. 가을이 다 되도록 국화를 피는 것도 못 보니. 낙무. 자, 요것도 고사를 인용한 거라 그래요. 자, 우측에 누구냐. 우측에 봐야겠네요. 맹가라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중양절은 음력 9월 9일을 말하는데 양기가 가장 충만한 날이라고 그래요. 3이 양기를 뜻하는데 그 3이 3번 붙은 게 9잖아요. 그게 또 9가 또 2번인 거예요. 양기가 충만한 날인 거예요. 이럴 때 등고라는 행사가 있다고 그랬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국화주를 마시면서 경치를 즐기는 행사를 등고라고 해요. 그 국화주에 취해서 모자가 떨어진 것, 그게 낙모예요. 뭐가 모자고 낙은 떨어질 낙자예요. 근데 그걸 조롱하니까 멋지게 화답을 하는 글을 썼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을이에요. 자, 낙모가절은 가을 뜻해요. 그래서 낙모가절에 쫓겨난 신하를 누가 울겠으며. 여기서 쫓겨난 신하를 누구겠어요? 화자 자신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죠. 쫓겨난 신하를 누가 슬퍼하겠으며.
구런이 여기 온다 한들 무엇으로 저녁에 먹을까? 우측에 구런 다시 보면 구런이 뭐 국화를 먹었다라는 건데 자 구런이 여기 온다 한들 무엇으로 먹을까? 그러니까 그 멀리 떨어진 낙도이다 보니까 또 화산섬 비슷한 곳이라서 그런지 나무나 풀, 꽃 이런 것들을 보기가 어려워요. 먹을 것도 없고 여름 석 달 다 지내고 괴로움 실컷 겪으니 찌는 더위도 그지 없고 이게 시간이 지나서 그런 건지 어떤지 모르겠네요. 여긴 또 여름이에요. 여름 석 달 다 지나고 괴로움 실컷 겪으니 찌는 더위도 끝이 없고 습한 기운도 더욱 심하구나. 대꾸법이죠. 파리, 모기 애기들 하는 또 동요가 생각나서 파리, 모기, 풀키라 칙칙 알아요? 그런 노래 있어요. 자, 요즘 애기들 하는 노래인데 파리, 모기, 100가지로 쏘아제치고 뱀, 정갈 지내는 내 벽에 마구 기어다니니 열악한 환경이에요. 어떤 일도 흥겨운 모양이 없고 백악만 구비했구나. 온갖 해로운 것들만 준비되어 있구나. 온갖 해로운 것들이 뭐겠어요? 이런 것들. 저 전부 다예요. 요만큼이 온갖 백악이 되겠죠? 사람 상하게 하고 물건에 해를 끼칠 것이 세상에 많기도 많구나. 이것도 백악이에요. 아이씨 표시 마음에 안 든다. 자, 요것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밤중에 잠이 없어 이불 두르고 일어나는 자, 뭐 모기가 또는 파리가 뱀, 진해 이런 기어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뭐 벼룩 같은 것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잠이 못 드는 모양이에요. 신세한탄하고 평생을 생각하니 내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니 외로운 이내 몸이 자손도 없는 게요. 그리고 아까 앞에 자지를 조카로 봐야 되는지 그 가족 관계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자손이 없을 리는 없겠는데 어쨌든 여기에는 지금 없잖아요. 외로운 이내 몸이 자손도 없는가? 습한 바다에서 병이 든다 한들 구호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혼자 있으니까 반개는 동네 이름인가 봐요. 서문 쪽에 있는 동네래요. 반개에 있는 내 집 사대문 안에 있었던가. 그러니까 비어있다 한들 누가 지키겠는가? 하사받은 천권의 책이 높은 집에 묵혀 있으니 자기 집을 고각이라고 한 거예요. 존벌레가 다 먹는다 한들 그 누구라서 책을 펼쳐서 햇빛으로 그 쪼이게 해서 벌레를 없애는 거예요. 다 먹은들 그 누가 포쇄하겠으며 책벌레 본 적이 있나요? 그게 책벌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조그만 벼룩처럼 생긴 거 있어요. 벼룩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책 오래되면 그런 거 기어다녀요. 책 그린 거 봤어요. 봤어요? 어떻게 생겼나요? 기어다니나요? 아니면 벼룩처럼 생겼나요? 벼룩처럼? 나 그 책 벼룩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서 그래. 벼룩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 동글동글하게 아주 험악하게 생겼어요. 근데 자 일단 한지 이런 것들이 아마 이게 잘 안 먹긴 할 텐데 오랫동안 하도 안 보니까 이제 몇 년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집에 대한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뜰 안에 가득한 꽃을 베어버린들 누가 금할 수 있겠는가? 고사를 이용했대 이것도. 집에 대한 걱정이에요. 가고 싶은 거지 사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그럼 한자어로는 수, 후, 초심 이렇게 되겠어요.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자기가 태어난 언덕을 향해서 놓고 죽는다. 수구초심이라고 해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낼 수도 있겠죠 충분히. 내신이니까 쓸까요? 혹시 모르니까 수구초심. 그 혹시나 이제 시조 같은 걸로 나오면 사향, 정정의 향수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고르시면 되겠어요. 사향은 현대 시조예요. 김상옥의 사향, 향수 이런 거. 자, 넘어갈게요. 제목만 해도 고향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페이지 남았나요?
자, 공부 못하는 것들 얼마나 남았지 이게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긴 조금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한 페이지가 아니고 반씩이네. 응? 자, 천하에 죄 없는 이가 나밖에 또 있을까? 근데 네. 여기는 그 수특이 있는 데니까. 이거요? 수특 있는 부분인 것 같아. 맞아요. 어쨌든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천하에 죄 없는 이가 나밖에 또 있을까? 억울함이에요. 아까 본사 1, 2 할 때 정과정 했었죠? 모아만 받은 거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걸로 또 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직설적으로 표현했어요. 정과정도 직설적 표출이거든요. 정서도 유사하고요. 표현 방법도 유사해요. 주문왕이 기산 다스릴 때 기산으로 옮아간 게 아까 고공담보가 기산으로 옮아갈 때 백성들이 따라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주문왕이 기산으로 가서 다스릴 때 어진 정치를 베푸시면 그때처럼 어진 정치를 베푼다면 가련한 이내 몸이 반드시 먼저 들려니 관리로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는 죄가 없다. 또 지금 현재는 어진 정치가 아니다. 그러면 그런 뜻도 되는데 그러면 임금을 욕하는 거냐? 그러면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어진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 누구 잘못이다? 노론의 잘못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 왕이 이때 왕이 영조예요. 영조 정조 때 우리 정치를 중흥기라고 하는데 이때를 정치가 어울리지 않다고 그러면 어떡하냐. 탕평책 하고 했던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비판적 의도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되죠? 천지간에 올라서서 사방을 둘러보니 우리 님 아니시면 누구를 다시 의지할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어진 정치를 베푸시면 지금 현재는 그럼 어진 정치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우리님 아니면 누구를 의지할고 이랬잖아요. 요거랑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면 임금이 잘못이다라는 게 아니고 노론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임금을 원망하고 임금을 비판하는 거다. 그러면 안 되고, 되죠? 시운이 운세가 불행하여 천리에 떠나 있으니 이런 천리는 정감의 깊이, 정감의 거리예요. 정서적 거리감. 공간이 좀 쓸데가 없는데 할 수 있겠어요? 정서적 거리감. 물리적 거리도 되잖아요. 물론 그렇게 볼 수 있긴 하겠지. 요즘은 그렇게 보는 책들도 있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지 말고 다 그게 심리든 백리든 천리든 말리든 억말리든 다 그냥 심리적 정서적 거리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내 신세 외로운 줄 님이 모르실까. 내가 고통을 겪고 있는 걸 님도 아실 것이다. 긴 소매에 들고 앉아 옛 잘못을 헤아려 보니 우직한 것이 내가 본성이었고 망령된 것도 내 죄로다. 자, 자신들 우직하다, 망령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근본을 생각해 보면 다 님을 위한 정성이었던 것이지 내가 정신 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한 거였다라는 거예요. 이를 같은 우리님이 거의 아니 굽어보기 그런 사정을 굽어서 살펴보지 않으실까. 이해되죠? 날 살리신 이 은혜, 죽이지 않고 유배를 보낸 것을 결초 보은하기를 생각하지만 은혜를 갚으려 생각하지만 광주리에 있는 가을, 이거 중요해요. 광주리의 가을 부채, 이거 중요해요. 이거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에 다시 세상에 나겠는가? 다시 관직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 자, 이렇게 본다면 아유 진짜 밑줄이
갈게요. 왼쪽에 보세요. 자, 요건 동동이긴 하지만 7년이에요. 6월 보름에 벼랑해 버린 빛과 같구나. 요거예요. 요 빛이 버림받은 여인 화자예요. 요거보다 누앙사 같은 경우도 더 되겠구나. 누앙사에 보면 벽에 걸린 쟁기가 볕보님도 좋대요. 날이 좋대요. 그래서 묵은 밭도 쉽게 갈 수 있대요. 근데 반벽에 허공에 그냥 맥없이 걸려 있구나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 반쯤 되는 벽에 걸려 있는 쟁기가 능력 있는 관리, 자기 자신을 말하거든요.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의미로는. 근데 여기 이제 유배를 당했으니까 버림받은 사람도 가능할 것 같고, 요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느 날 다시 나겠는가? 맑은 새벽 혼자 누워 백도물 슬플고. 자, 이 내용을 잠깐 밑에 볼까요? 고사 좀 찾아봤어요. 요즘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일 텐데 최대한 한번 키워볼게요. 자, 그 중국 미인들 중에 우리 어디 갔어? 중국 미인 하면 떠오르는 게 양귀비 떠오르죠? 양귀비가 있고요. 서시, 우미인, 등등등 있는데 탕문군이라고 하는 사람도 되게 미인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되게 거부였다고 하는데 그 시집은 사마상현한테 갔대요. 근데 사마상현은 되게 좀 가난하고 이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능력이 있어 보이고 해서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뭐라 그럴까? 삼성이나 이런 그 대기업의 딸이 돈 아무것도 없는 구급 공무원 비슷한 애한테, 아직 국공무원도 아니고 대학원생 정도? 가난한 대학원생 정도?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둘이 막 술집도 하고 이래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근데 그 사마상여가 편지를 써서 보냈대요. 너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냐? 참 운치 있는 것 같아. 운치? 편지를 이렇게 써서 보냈대요. 1, 2, 3, 4, 5, 6, 7, 8, 9, 10, 100, 1000만. 이거를 써서 보냈는데 이 의미를 탕문군은 또 딱 알아들었대요. 그리고 답장을 썼대요. 응? 뭐라고 썼냐? 그게 이제 백두음이라는 거예요. 응? 답장을 쓴 편지가 쭉 다 생략하고 중심적인 부분만 쓰면 원컨대 한 마음인 사람을 얻어 백발이 될 때까지 서로 헤어지지 백두예요. 않았으면 좋겠구나. 근데 당신은 어찌 대처럼 살랑거리고 물고기 꼬리처럼 하늘거리나 이러면서 막 비판하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원래는 이게 무슨 뜻이었는지 모르잖아요 아직. 그리고 마음을 접었대. 사마상여가 무슨 내용이었냐면 여기 뒤에 억이 없다는 거예요. 억을 중국식 발음으로 하면 의와 소리값이 똑같대요. 그래서 여기에 억이 없다는 건 의가 없다는 뜻이에요. 너에 대한 뜻이 없어.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이 이제 식었어. 나 딴 여자 좋아해. 그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알아들은 사람도 신기하지 않아요? 자, 그 말을 또 그러니까 탕문군도 제가 인재였던 거예요. 뛰어난 여인이었던 거예요. 외모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 지식도 많이 있었던 거고 사마상에도 그걸 알아보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첩을 들려가던 마음을 접고 그냥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추가로 쓴 시가 이런 내용이래. 원랑시, 남편을 원망하는 시예요. 외롭게 2월에 연 줄이 끊어졌구나 남편이요. 다음 세상은 네가, 이거 들어본 적 있잖아요. 네가 여자로 태어나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그래서 내가 새끼 너를 한번 버릴 테니까 너도 한번 겪어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탕문군의 그 편지를 받고 마음을 접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백두음이에요. 이래고 해요. 자, 맑은 새벽 혼자 누워 백두음을 슬피 웃고. 그러니까 백두음은 의도가 뭐예요? 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글을 슬피 읊고 또 황금을 뭐 넣더니 장문부를 어이사리 어떤 글을 돈 주고 사가지고 시켜가지고 글을 쓰게 해가지고 상대방의 사랑을 얻었다는 고사예요. 그러니까 돈도 없으니 님의 마음을 얻을 수도 없고 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다시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를 읊고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마름과 연으로 옷을 짓고 부용으로 치마를 이런 거 여성화자죠? 맞나요? 여기 지금 임을 향한 정성 애정을 했는데 다시 볼까요? 마름과 연꽃으로 옷을 짓고 부용으로 치마를 지어 자 어쨌든 이걸 님에게 지어주는 옷은 아니에요. 자기가 입을 옷이에요. 삼인국에서 여름에 옷을 보내요. 이거 나올 수 있겠네요. 자 삼인국에서 봄에 매화 보내고요. 여름에 옷을 지어 보내고요. 가을에 창광 보내고요. 햇볕, 달빛, 별빛 보내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해. 여긴 두 개, 양춘, 봄햇볕이에요. 요게 다 님에 대한 정성과 사랑이 의 매개체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몇 번을 가려 꺾고 보내노라 님의 손인데 이것도 가능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보내는 거고 이건 님에게 보내는 거예요. 요거는 자기가 해 입는 거예요. 근데 해 입는 이유가 뭐냐? 이쁘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요것도 결국 님에 대한 정성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옷과 치마 님에 대한 정성이에요. 애정이다.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화자가 여성 화자인 거예요. 되죠? 상잔에 둔다 한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단장하겠는가. 자 조금 남았어. 이거 끝내버리자. 이렇게 하면 끝이거든요. 끝내갑시다. 고향에 돌아갈 꿈을 벽해를 밟아 건너 육지로 가려면 바다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고향에 돌아갈 꿈을 꿈속에 푸른 바다를 밟고 건너가 옥루, 벽옥루, 옥황상제가 있는 곳이잖아요. 실제로는 궁궐을 뜻하는 거죠. 옥루 높은 곳에 밤마다 님을 모시고 지금부터는 님을 모시고 이야기하는 부분인 거예요. 집에 탄식하는 소리, 우가 탄식할 우자라고 해요. 탄식하며 수답, 말을 주고받는 것이 like, 뭐뭐와 같다라는 거에 들리는 것 같으니 앞에서 귀신을 묻던 가태부가 이러할까. 자, 가태부 고사 오른쪽 확인해 보세요. 자, 가태부 밤새 가까이 맞아는 귀신에게 논했던 일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럼 가태부가 결국 누구인 거예요? 꿈에 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듯한 꿈을 꾸는데 그게 가태부하고 황제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가태부가 화자예요. 충신의 전형에도 어촌 먼 닭소리에 긴 잠을 깨어나니 이것도 좀 많이 베낀 것 같아. 송민곡에서도 이건 속삼인곡이지만 송민곡에서도 닭소리에 깨요. 주원가에서도 그렇죠? 어쨌든 이런 거 장애물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꿈에서 깨게 했으니까. 우리님의 옥 같은 소리가 귓가에 뚜렷하고 우리님의 어자가 들어간 임금을 뜻하는 거와 관련돼요. 화로의 향이 옷과 소매에 묻은 것 같구나. 되죠? 근데 이제 송민곡에서는 딱 깼을 때 님이 옆에 없어요. 그래서 허망함을 느껴요. 요거는 남아있는 것 같구나 그랬잖아요. 조금 다르죠? 그렇게 비교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송민곡에서는
꿈에서 깨고 이님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서 허망함을 느껴요. 근데 얘는 향이 여전한 것 같다고 했으니까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어느 날 이 나의 꿈을 진짜로 만들 것인가. 되었다. 임금께서 고치시기를 날마다 바라나.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상황을 고쳐줄 수 있는 인물은 임금이다. 많이 본 문제죠? 라고 생각하고 있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나와 있네, 아예.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임금이다, 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 자, 일단 내용은 마무리할게요.